증시 급등락이 연일 반복이 되다 보니 많은 투자자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신 것이 현실입니다. 자, 이러한 증시 상황 속에서 오늘 출근길에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 증시 급락했던 어떤 시점하고 현재 이 시점 간의 투자 성과를 비교를 해보면 뭔가 중요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어떻게 보면은 제가 자주 증시 토크에서 이야기 드리는 투자 원칙을 지키셔야 된다라는 그 중요한 이유를 언급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증시 토크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그 이유 함께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주식시장 보면 그야말로 널뛰기죠. 오늘만 보더라도요. 아침 초반에 급락했다가 바로 튀어오르면서 시장이 이거 뭐냐, 오늘 또 폭락인 줄 알았는데 바로 회복하네, 이런 분위기도 있고. 자, 그저께는 급락했죠. 그리고 어제는 또 급반등을 하는 그러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급등 급락 급등, 이러한 일희일비 장세가 반복이 되다 보니 자, 많은 분들 힘든 상황이시라 생각이 됩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출근길에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차는 막혀가지고 안 가다 보니 이거 답답하더라고요. 출근길이니까 당연히 막혔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생각해 봤더니 뭐 막힌 거는 막힌 한데 그래도 뭐 집에서부터 꽤 많이 갔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와 함께 생각은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이런 생각에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인트로에서 이야기 드린 대로 과거의 대표적인 어떤 중요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투자 성과를 비교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화면상이요, 코스피 종합주가지수와 그리고 특정 시점부터 현재까지 뭐 코스피 지수 그리고 코스닥 지수의 등락률을 한번 대략적으로 체크를 해봤어요. 자,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시점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대표적으로 요즘 뭐 사람들 다 얘기하죠. 이러다가 2008년 금융위기 같은 뭐 정말 심각한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도 있고, 혹은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2011년 8월에 있었던 미국 유럽 위기, 이것도 떠올리게 하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가까이는 2020년 3월, 만 3년이 돼가네요. 코로나 팬데믹 때 그 쇼크도 있을 것입니다. 그 중요한 어떤 급락장, 그 시점을 체크하고 현재까지 증시 등락률을 한번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2008년 연말, 이게 이제 전 세계 금융 위기 피크를 보냈던 시점이죠. 그때 이후부터 해서 최근까지 종합주가 지수는 111% 상승, 코스닥 지수는 135%나 상승했네요. 많이 오르긴 했네요. 자, 2011년 8월 유럽 미국 위기, 그때 당시로 따지자면 코스닥 지수는 58% 상승, 코스피는 26% 상승.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이때 이렇게 쭉 빠졌던 최고 피크점 빼고요. 그 달 2020년 3월 종가 대비해서는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30%대 중반의 등락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점하고 비교해 보면 요런 주가 지수 등락이 기록이 됐어요. 더 멀리 가면 2007년 연말 이후로도 셈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 증시 너무 답답하고 초라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주가 지수가 아니죠. 무엇을 이야기 드리고 싶으냐? 과거에 중요했던 저 시점들과 우리가 뇌리 속에 임팩트 있게 기억되는 그 어떤 증시 저점, 그때하고 현재까지의 주가지수 등락률하고 여러분들의 투자 성과를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고할 만한 자료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제 증시 토크에서 종종 그 연구용 2월 포트폴리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2009년입니다. 그러니까 시점으로 따지면 이때쯤이에요. 거의 뭐 2008년 연말하고 비슷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때부터 해서 포트폴리오, 저평가된 가치주를 뽑아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포트폴리오를 다시 바꾸는 그런 연구용 2월 포트폴리오가 있는데요. 그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과거 백테스팅이 아니고 특정 시점에 종목을 뽑고 그것을 수익률을 추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포트폴리오대로 그대로 따라간다면 수익률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런데 그 성과하고 주가지수 비교를 해보면 재밌는 성과가 나옵니다. 제가 화면상에 그 자료들을 함께 표시를 해봤어요. 자, 2009년 2월이면은 2008년 연말하고 비슷한 주가지수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죠. 봤더니 대충 비슷합니다. 자, 2009년 2월 말 이후 현재까지 주가지수가 123% 상승하는 동안 연구용 2월 가치포트는 646%, 그리고 2011년 8월 이후를 따져보면은 264, 그리고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쇼크 때, 3년 전이네요. 그때랑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주가지수랑 높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 우월했다, 그게 아니고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것보다도 훨씬 높은 어마어마한 성과를 만드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뭐 이 정도 어떤 가치 투자 성과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 증권사 HTS에서요, 기간 수익률 기능들이 있어요. 기간 수익률 기능을 보시면은 얼추 여러분들 주가지수보다 우위의 성과를 만드는 분들이 제법 많이 계실 것입니다. 특히 증시 토크를 보시는 애청자님들 같은 경우 투자 성향이 좀 보수적이거나 차분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가지수보다 우위의 성과를 내신 분들 은근히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성과가 과거와 비교를 해봤을 때 한번 해보세요. 그 증권사마다 틀리지만 어떤 증권사는 2009년부터 해서 그 수익률을 이렇게 계산, 뭐 나름의 그 내부적인 계산식이 있겠죠. 그걸로 이제 산출해 주는 데도 있고, 혹은 좀 꼼꼼한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펀드 수익률처럼 그 엑셀로 쭉 정리를 합니다. 또는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정리를 쫙 해요. 그래서 입출금이 있을 때마다 그건 이제 또 보정을 해서 수익률을 추적하는 것이죠. 펀드 수익률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좀 복잡하게 들어가자면 뭐 TW 뭐 이런 수익률 공식인데 이건 차치하고 뭐 수익률을 추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 과거 어떤 중요한 시점 이후 현재까지 수익률 봤더니 내가 주가지수보다 월등했다 한다면요, 여러분들 투자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투자를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증시가 등락을 거듭한다고 해서 괴로워해야 될까요? 저는 오히려 괴로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증시 급등락 속에서 여러분들이 투자 성과를 만든 그 근본적인 상황들, 여건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증시가 급등락한다고 해서 투자 심리가 무너지고 그러면서 나는 비록 과거 뭐 몇 년 동안 혹은 10 몇 년 동안 20 몇 년 동안 지수보다 높은 성과를 냈지만 내 원칙은 이제 버려야 돼?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묵묵히 무소의 뿔처럼 여러분들의 원칙을 지켜가야 된다라는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증시 급등락 1년에 몇 번씩 반복되는 현상이에요. 작년, 재작년 기간 조정이 오래 지속이 돼서 그렇지,
주식시장은 1년에 몇 번씩 변동이 있고요. 그 변동 속에서 비이성적인 시장이 매번 만들어지고 여러분들이 시장 대비해서 높은 성과를 장기적으로 만들어 왔다면 그 비이성적인 상황을 어쨌거나 기회로 만들어 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희 채널을 보시는 애청자님들 같은 경우 대다수가 시장 대비 높은 성과를 저는 만든 것 같아요. 만들었어요. 그렇게 실감하시거나 확인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지금 증시 흔들림에 뭐 불편하긴 하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 호사가들이 얘기하는 뭐 제2의 금융위기, 제2의 IMF 뭐 이런 거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보면요.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기회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흔들리지 마시라. 이 점을 이야기 드리면서 자 오늘 증시 토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